어제 2월 18일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TV 토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씁쓸함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선거에 나온 야권 후보들 중에 저보다 치열하게 손해를 감수하며 정권 잘못을 비판한 사람이 없을 거다. 참. 제 기억으로는요, 금태섭이 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운 게 아마 조국 사태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각을 세운 거로 내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정책들을 한번 볼까요?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걸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렁뚱땅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일거에 그냥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일종의 공공양반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공공양반들은 또 노동귀족이 됩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비판했지만은 그런 거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이른바 뭐 밀월기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6개월 정도는 봐주는 거. 저로서는 맹백이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 철학 가치, 역사,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비판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뒤로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확 끌어올렸고 주 50시간 근로제 실시하고 그다음 친노조 정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교 안보로 넘어오면은요, 김정은이 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사실은 국제 사기극을 벌여가지고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기극이라는 거 판명 났습니다. 그리고 반일 또 소동을 또 얼마나 또 벌렸습니까? 이게 기존의 박근혜 정부의 어떤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를 갖다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숱하게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나왔던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 원래 2012년에 제가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그때 이제 당선자 시절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의론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2015년 16년에 저보고 문재인 좀 비판 좀 하지 말고 좀 참아라. 뭐 그러면은 문재인이 저를 갖다가 상당히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금 참았다가 어떻게 한 자리 해라 그랬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제 영혼을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자리를 갖다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영혼 팔았으면 혹시 제가 뭐 청와대 수석을 했을지 아니 의원을 했든지 아니 장관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랬어요. 내 주위 친구들이. 그렇지만은 나는 영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거를 갖다 눈에 뻔히 보고도 내 어떤 입신 영달을 위해서 참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태섭 씨가 선거에 나온 야권 후보들 중에 저보다 치열하게 손해를 감수하며 정권 잘못을 비판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참 씁쓸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가 눈에 까시고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고 자기가 이렇게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갈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야권 후보 단일화판에 들어옵니까? 그냥 출마를 하시지. 민주당 표를 갖다 확실히 갈라치기 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단일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마를 해가지고요, 민주당 표를 갖다가 갈라치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당연히 안철수와 금태섭이 둘 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했다고 하죠. 뭐 그거는 모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유입니다. 안철수는 뭐라 그랬냐면은 무능과 위선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냈는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위선은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 불로소득 저주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갖다가 잘 누리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 그래놓고 윤석열이 진짜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찍어내기를 갖다가 그냥 했다는 거.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무능과 위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금태섭도 무능을 얘기했습니다. 위선 대신에 독선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무책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은 독선, 무능, 무책임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어떤 그 잘못으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문명의 원칙에 반하는 철학, 가치, 정책, 역사, 현실인식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금태섭은요, 자기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관용하거나 포용을 하면은 이 사람은 민주당 안에서 그냥
있었을 거예요. 주로 뭐냐면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그겁니다. 왜 이견을 포용을 좀 못하냐, 이견을 관용을 못하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은 시대착오적인 철학, 가치, 제도, 정책, 역사, 현실, 인식, 이게 핵심 문제인데 금태섭한테는 이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금태섭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일면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짚는 게 아니고요. 격가지들을 갖다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두 분이 뭐 단일화야 안철수로 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유보수 우파 애국 세력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